안녕하세요. 건강원 창업 아카데미 안홍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초고속 진공저온 추출기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초고속 진공저온 추출기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고속 진공저온 추출기는 지금 현존하는 탄기 중에서 이제 최고 사양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 사양도 높고 사양이 높다는 것은 기능도 많고 이 활용도도 높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가격이 조금 높게 측정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건강원에서 사용하기보다는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학교, 연구소, 그리고 화장품을 만드는 뭐 제조업 이런 곳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제품이고, 일부 한의원에서도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리고 건강원에서도 뭐 사용량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초고속 진공저온 추출기를 이제 한동안 사용을 했었는데, 핸들식 추출기라든가 아니면 그보다 조금 편리한 공합식 추출기 같은 경우가 대략적으로 뭐 100만 원대 후반에서 200만 원대 중반에서 이제 사용이 된다면, 이 초고속 진공저온 추출기 같은 경우는 동일한 용량 5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 사양이 한 900만 원 정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건강원에서 사용하기는 쉽지 않은 제품이긴 해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초고속 진공저온 추출기의 작동 방법과 작동하는 순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오늘 영상은 이제 꽤 길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최고 사양인 만큼 가공하는 원리도 많고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영상 하나로 다 담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분할로 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고속 진공저온 추출기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구매를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에 올리는 영상을 쉽게 곧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고속 진공저온 추출기의 작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초고속 진공저온 추출기 같은 경우는 4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건강원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이 압력 방식의 가공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간의 좀 부드러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건조된 약용식물을 많이 가공할 때 사용하는 건데, 무압력 이제 순환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공 펌프를 이용을 해서 끓는 점을 강제로 낮춰서 이 낮은 온도에서 사용을 하는 이 저온 추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진공 저온 추출 방식인데, 예전에는 다소 높은 온도에서 가공이 됐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저온 추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네 번째는 진공 저온 농축입니다. 보통은 이제 저온에서 추출을 함으로써 증류수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남아있는 농축액을 가지고 뭐 경옥고를 만든다거나 별도의 또 다른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증류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농축액을 활용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용이 되는 진공저온 농축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고속 진공저온 추출기는 총 크게 4가지 가공 방식으로 나눠 가지고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동 방법을 설명드리기 또 앞서서, 자꾸 오늘 앞서서가 많이 나오는데, 초고속 진공저온 추출기라는 말이 이 발음하기가 조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델명을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코스모스 660이라는 제품인데, 그래서 제가 초고속 진공저온 추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코스모스 660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한 제품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미리 참고 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코스모스 660 제품의 이 외관이라든가 이제 부속품이라든가 부분의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만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이 이 초고속 진공저온 추출기 제품입니다. 제품의 용량은 80리터고요. 이 초고속 진공저온 추출기는 이 외관 자체가 이렇게 분체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스테인리스의 재질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체형 같은 경우에는 철판에다가 그냥 도장을 해놓은 재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용을 하시다 보면 물론 이제 오랜 시간 쓰셔야겠지만 이제 모서리 부분이라든가 스크래치가 생겼을 때 이제 녹이 날 수가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햇섭도 있고 그래서
예, 스테인리스 제품을 많이 선호합니다.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스테인리스 제품이 좀 깔끔하기도 하고요. 이제 대신에 단가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 분체형하고. 그리고 용량 같은 경우에는 50L 용량을 기본으로 하고 조금 더 큰 용량을 원하시는 분은 80L 용량까지. 지금 외관상으로 보면 일반적인 탕기랑 비슷합니다. 뚜껑도 뭐 거의 동일한 걸로 쓰고, 탕기 밑으로는 4통이 있습니다. 80L 용량에 맞게 이렇게 4통이 돼 있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제 유리관이 있죠. 수증기가 이쪽 이 편조 호스를 타고 넘어가서 냉각기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받아지는, 그래서 중류 추출도 가능한 제품이고, 그리고 중류가 이렇게 쌓여가면서 이 안에 있는 4통 안에 농축액이 남아있는, 그래서 농축액도 추출이 가능한 이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램프가 달려있고, 뭐 온도계라든가 메인으로 보시면 이쪽으로 기판이 달려있고, 기판 하부에 보시면 진공 펌프가 내장이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또 진공 게이지가 달려있고, 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순행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수를 채워 넣어주셔야 되고, 냉각수 넣는 통이 있고, 이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우측 하단에 보면 청소물을 빼낼 수 있는 청소 밸브와 포장기로 추출액을 이송할 수 있는 이송 밸브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탕기 안으로 열었을 때 보시면 무압력 추출기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뭐 쉽게 좀 이해를 하실 텐데, 이렇게 상판과 하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판이 있고, 그리고 그 안으로 이제 하판이 있습니다. 원형 고리가 있는 부분이 이제 하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타국망이 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구성품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무압력 추출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통은 뭐 지금 보여드리기보다는 어차피 제가 작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보여드리고 그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관적으로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의 크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20 정도? 키는 저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제 키가 이제 175인데 거의 한 1800 정도까지, 1800이나 1850 정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뒤 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0cm 정도, 60cm 정도가 되고, 사이즈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무게는 상당합니다. 무게는 거의 뭐 100kg가 훨씬 넘는 정도의 무게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만약에 성인들이 이제 들어서 옮겨야 되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장정 한 6명 정도, 물론 뭐 강호동 같은 사람이면은 한 3명이면 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안전하게 들기 위해서는 한 장정 한 6분 정도, 6명 정도가 필요할 정도의 이제 무게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고속 진공저온 추출기 작동하는 방법, 첫 번째부터 협력 방식의 가공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코스모스 660 이 초고속 진공 저온 추출기 제품은 이렇게 순행 방식으로 냉각을 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냉각수를 채워 넣어주셔야 됩니다. 작동 전에. 이 냉각수를 넣는 부분을 잘 못 찾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냉각수를 넣는 부분은 기계를 지금 제가 옆으로 이제 돌려놨는데, 이 뒷면이죠. 뒷면에 보면 우측에 하단 정도를 보시면 밑불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냉각수를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냉각수는 보통은 그냥 수돗물을 넣으시면 되는데, 가끔 기계를 이제 외부에 놓고 사용을 하는 경우에 이제 겨울에 냉각수가 이제 얼 수가 있어요. 냉각수가 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동액을 채워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내에 이제 보관하기 때문에 실내에 보관을 해서 뭐 물이 어는 상황이 아니라면 수돗물을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냉각수를 넣는 방법은 여기다 뭐 깔때기를 넣고 물을 붓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계 제품을 아마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 구매를 하신 분들은 실리콘 호스를 이제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 호스를 이용을 해서 냉각수를 보충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뭐 중고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다른 호스를 이용을 해서 채워 넣으셔도 돼요. 냉각수를 넣을 곳에다가 호스를 이제 꽂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 호스를 유리관에 있는 밸브 이쪽으로 또 호스를 꽂아 줍니다. 이렇게 호스를 꽂아 주시게 되면 이게 연결이 되겠죠. 이 유리관과 이렇게 냉각수 쪽으로, 냉각수를 이제 보충하는 곳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리관 내부에다가 물을 채워 넣으시면 냉각수 통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냉각수를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냉각수를 채우실 때는 뚜껑을 여시고, 이 추출기 유리관에 있는 뚜껑을 넣으시고 이 안에다가 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냉각수가 지금 유리관에 채워놓은 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게 바로 이렇게 연결 호스를 따라서 이쪽 뒤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 닛불로 따라서 물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냉각수를 채우는 것은 아주 간편하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냉각수가 이제 들어가는 양은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냐, 보시면 이쪽으로 냉각수 게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냉각수 게이지는 이제 투명하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물이 이제 찰랑거리는 걸 봐서 어느 정도가 들어갔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 냉각수 게이지를 봤을 때 한 3분의 2 이상만 되면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냉각수를 넣어 주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가득 채우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 냉각수를 언제 또 보충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냉각수 같은 경우에는 뭐 게이지를 보고서 보충을 해 주시지만 보통은 뭐 자주 넣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냉각수는 아마 처음에 한번 넣으시면 한 몇 년 정도는 잃어버리고 계셔도 될 정도로 냉각수가 뭐 쉽게 증발이 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양이 부족하면 이제 보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각수를 채우실 때는 이 하단 부분에 있는 이렇게 냉각 게이지의 눈금을 이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냉각수를 가득 채우게 되면 알아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냉각수를 담는 통, 이 상단 부분에 이제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 닛불이 나와 있고, 그래서 냉각수를 계속 채우게 되면 그 구멍으로 물이 점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초과되는 양은 그 밖으로 흘러 나오게 되죠. 이렇게 냉각수를 가득 채워놓은 경우에는 기계를 조금씩 흔들게 되면 이 찰랑찰랑거리면서 상단 부분에서 냉각수가 계속 넘쳐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계에 이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어느 정도 양이 넘쳐나면 이제 더 이상은 넘치지 않기 때문에 냉각수를 가득 채웠을 경우에는 이제 밑으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올 수 있다. 이거는 뭐 고장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냉각수까지 채웠으니까 가공하는 방법, 그리고 작동하는 순서, 이 압력 방식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초고속 진공 저온 추출기도 마찬가지로 이 청소를 할 수 있는 밸브가 있고요. 그리고 다 완성된 추출액을 포장기로 이송할 수 있는 또 이송 밸브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 밸브와 이송 밸브는 이 탕기 우측 하단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우선 이 포장기로 이송할 수 있는 이송 밸브를 먼저 닫아주시고, 그리고 청소할 때 활용을 하는 이 청소 밸브도 닫아주셔야 됩니다. 이 밸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안에 내용물을 혹시 물이라도 넣게 되면 그 청소 밸브 쪽으로 고스란히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밸브는 먼저 닫아주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밸브를 닫아놓은 상태에서 다음으로 이제 탕기 뚜껑을 열고, 아까 처음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구성품을 넣습니다. 이렇게 타공망을 넣어주셔야 되고, 합판을 넣어줍니다. 이 합판 같은 경우에는 이 상판 합판이 외형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바닥에 이렇게 원형 링이 달려있는 것이 이제 합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링 홈과 안에 있는 실린더와 크기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실린더 올라와 있는 이 봉 안에 이 합판을 결합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합판까지 안에 넣으신 다음에는 이제 추출용 자루,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추출용 보자기에다가 가공하려고 하는 이 재료를 넣습니다. 자루에 보면 이렇게 끈이 달려 있는데, 끈을 하나는 정방향, 하나는 역방향으로 이렇게 묶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매듭을 져 주시면 자루에 내용물은 다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루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일회용 자루가 됐든 다회용 자루가 됐든 자루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루를 사용하는 이유는 내용물을 그대로 넣게 되면 그 내용물, 그 찌꺼기가 이송 배관을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송 배관이 막히면 또 다 풀러내서 작업을 하는 공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뒤에 배관 자체를 전부 다 풀러내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하시기도 어렵고, 또 이제 사람을 불러서 AS를 접수를 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또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루를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재료까지 넣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상판을 덮어주게 됩니다. 상판은 이 바닥에 링이 없죠.
바닥에 링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물을 넣게 되면 또 물을 이제 보충을 하셔야겠죠. 물을 넣는 재료는 물을 넣으셔야 되고, 물을 넣지 않는 재료는 그냥 덮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재료를 넣으실 때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이 타공망에서 보통 한 4칸이나 5칸 정도 이 아래까지만 채워주시는 걸 권장을 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양을 이제 가공을 하다 보면 이쪽 틈새로 새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타공망에 이제 구멍이 있을 때 하나, 둘, 셋, 넷, 한 5번째 정도, 5번째 정도까지만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욕심내시느라고 이제 가득 채우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가공하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뚜껑을 덮고 잠금 손잡이를 채워줍니다. 근데 이 뚜껑을 덮고 잠금 손잡이를 채워주는 과정에서 이 뚜껑이 유격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유격이 있는데 뚜껑을 덮고 나서 살짝 이제 좌우로 흔들어서 밀착을 시키면 이 쇠끼리 닿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런 패킹끼리, 고무끼리 닿는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않는데 이 상태로 맞춰서 뚜껑을 덮어주셔야 됩니다. 이 잠금 손잡이를 또 잠그실 때는 지그재그로, 순서대로 이렇게 잠그시기보다는 지그재그로 오른쪽 거 하나 잠그셨으면 다음에 왼쪽 거, 그 다음에 아래쪽 거, 그 다음에 위에 쪽 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잠궈야 하는 건 아니지만 지그재그로 잠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돌아가면서 이제 잠그시게 되면 가면 갈수록 세게 잠그기 때문에 처음에 잠궜던 잠금 손잡이가 유격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적당한 힘을 줘서 잠그시면 되고, 또 잠금 손잡이 같은 경우는 적당한 힘으로 잠그셔도 충분히 안전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적당한 힘으로 잠그셔야 나중에 작업한 다음에 뚜껑을 열 때도 좀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너무 약하게 잠궈가지고 뚜껑 이 틈새로 수증기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 나오는 방향만 조금 더 잠궈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적당한 힘으로 잠궈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뚜껑까지 이제 다 닫아놓은 상태에서는 이제 준비가 이제 거의 완료된 거예요. 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압력 게이지 옆에 쪽에 보면 밸브가 있는데 이 밸브를 닫아주시고, 이렇게 이제 편조 호스와 연결되어 있는 밸브도 마찬가지로 닫아주시고, 그리고 뒤에 압력을 또 뺄 수 있는 이 밸브도 닫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밸브를 닫아주시게 되면 이제 압력이 새나갈 곳이 없게 되죠. 지금 이 상태가 압력 방식으로 가공을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가공할 준비가 모두 이제 완료가 됐으면 전원을 켜고, 이렇게 지금 이쪽을 보시면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판이 있습니다. 이 기판에 보시면 뭐 히터, 진공, 램프 이렇게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이쪽으로 보시면 온도와 시간을 조절을 하고 작업, 상승, 하강, 냉각, 이송, 투입 이렇게 기능을 다룰 수 있는 기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시면 히터, 진공, 램프는 압력 방식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램프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가 가공하려고 하는 온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온도는 이 세모나게 되어 있는 이 버튼을 올리면 올라가는 거고 내리면 내려가는데, 이게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막 눌러서 작동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반응이 조금 늦습니다. 누르고 나서 0.5초 정도 있다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꾹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원하는 온도가 예를 들어서 115도다 그랬을 때 위아래로 조절을 해서 115도를 맞추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시간을 누르시면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시간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더 올릴 것인지 더 내릴 것인지, 그래서 5시간을 맞춘다고 치면 올려서 5시간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정을 한 뒤에는 다시 지금 18에서 0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이건 뭐냐면 현재 온도, 내가 설정값은 115도에 5시간을 설정을 했지만 가만히 놔두면 지금 현재 온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탄기 내부가 18도고 그 시간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0으로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작업 버튼을 누르시면 띠띠띠띠띠 이렇게 부자음과 함께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을 보시면 이 화롯불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빨간색이 이제 불이 깜빡 하는데, 지금 이 상태, 그리고 이 시간을 보시면 시간이 이렇게 점이 깜빡거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시간이 깜빡거리면서 화롯불에 이제 불이 들어온 게 작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동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압력 방식으로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지금 115도에 뭐 5시간 정도를 설정을 해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5시간 동안은 기다려 주시면 돼요. 뭐 다른 볼 일이 있으시면 보셔도 되고, 끝나기 전에 오셔가지고 포장기를 준비를 하시고 그쪽으로 뭐 이송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압력 방식으로 사용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압력을 이용을 해서 가공을 하는 상황에서 온도를 과도하게 높여버리게 되면 그와 비례해서 압력도 과도하게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압력 게이지를 보시면 0.1, 0.2, 0.3 이렇게 0.3기압까지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2에서 0.3까지 올라가는 범위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위험한 수치의 이제 압력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건데, 과도하게 작업을 해서 만약에 0.2가 초과가 돼서 0.3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물론 이 압력 게이지 뒤에 있는 이 안전변이 역할을 해줘서 스스로가 배출을 해주게 되지만, 혹시라도 이 안전변이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장치가 또 고장이 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온도 설정을 하실 때는 110도씨 미만 혹은 120도씨 미만에서 가공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만약에 사용 도중에 압력이 0.2기압을 훨씬 더 초과를 했다, 거의 0.3에 가까워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품의 전원을 반드시 끄고 이 구매처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 방식으로 가공을 할 때는 온도 설정이 130도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120도씨 미만, 물을 넣는 재료들은 110도씨 미만에서 가공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애초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5시간이 되면 이렇게 부자음과 함께 작동이 자동으로 멈춥니다. 자동으로 멈추면서 이 압력으로 가공을 했기 때문에 이 압력 게이지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요. 이렇게 압력 방식으로 가공을 했을 때는 이렇게 탄기 내부에 압력이 다 차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하거나 이송을 하기 위해서는 압력을 모두 빼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압력 게이지 뒤를 보시면 이 압력 배출 밸브가 있습니다. 이래서 압력 배출 밸브를 이용을 해서 압력을 빼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빼내 주시면 되고, 이 압력이 처음에 나갈 때는 좀 뜨겁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호스를 연결을 해서 사람이 닿지 않는 곳으로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 통에다가 호스를 꽂아놔서 이렇게 좀 안전하게 압력을 배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압력을 지금 0.1기압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 압력을 모두 제거해 보겠습니다. 작업을 모두 마치고 압력을 배출을 하신 뒤에는 이 탄기 안에 있는 추출액을 뭐 포장기나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하게 되는데, 이송을 하실 때는 탄기 우측 하단에 있는 이송 밸브를 열어서 이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송을 하는 방법은 압력을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압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의 힘을 이용을 해서 이송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송 밸브를 먼저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판에서 보시면 이송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탄기 내부에 장착이 되어 있는 펌프로 이송 밸브를 통해서 이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편하게 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력 탄기처럼 꼭 압력이 있어야만 넘어가는 뭐 그런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송 버튼을 눌러서 펌프를 이용을 해서 포장기로 이송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펌프를 이용을 해서 이송을 시작하게 되면 이 탄기 내부에 있는 재료, 그게 어떠한 재료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재료들은 수분을 이제 머금고 있겠죠. 이렇게 머금고 있다 보면은 추출돼서 나오는 양이 많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이제 삭즙을 해줘야 되는데, 본 제품은 다른 제품처럼 상단에 뭐 실린더가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탄기 하단에 실린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기판을 보시면 상승 버튼과 이렇게 하강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 버튼을 눌러서 이 안에서 자동으로 착즙을 해주게 됩니다. 이 아까도 보셨겠지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탄기 안에 우리가 상판과 하판을 넣었죠. 이 하판과 상판 사이에 우리가 재료가 있는데, 상판이 먼저 올라와서 뚜껑 부위에 닿게 되고 하판이 다시 올라와서 그 사이에 있는 재료를 짜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추출액은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렇게 이송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착즙이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착즙이 충분히 됐다 싶으면 이 추출기에서 부자가 띠띠띠띠라고 울리면서 착즙을 멈춥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한 번 더 우웅 하면서 한 번 더 밀어줘요. 그래서 더 이상 착즙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 제품 자체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적당량의 힘으로만 착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고속 진공저온 추출기에 굳이 뭐 단점을 하나 꼽자면 핸들식 추출기 같은 경우는 핸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이 수작업으로 짜는 건데, 수작업으로 이용을 해갖고 짜는 공정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내가 인위적으로 더 세게 돌려서 착즙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는 정해져 있는 힘으로만 착즙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스모스 660 제품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착즙률은 떨어지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양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착즙까지 모두 마치고 이송을 모두 마쳤다 싶으면 이제 청소를 하셔야 되는데, 탄기 뚜껑을 열기 전에, 청소를 준비하시기 전에는 가장 먼저 여기 있는 이 압력 게이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압력이 0으로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0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탄기 뚜껑에 있는 밸브들을 열어서 재차 압력이 남아있는지 남아있지 않은지를 재차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탄기 뚜껑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뚜껑을 열으실 때는 아무래도 이 안전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습관적으로 압력 게이지를 확인하시고 밸브를 열어서 남아있는 압력을 모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신 뒤에 뚜껑을 개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기 뚜껑을 청소를 하시려면 탄기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탄기 뚜껑을 여실 때는 지금 제가 방금 실린더를 상승으로 놔서 밑에서 위로 이제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린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린더를 다시 이 하강 버튼을 눌러서 이제 낮춰놓고 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탄기 뚜껑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탄기 뚜껑을 열고 처음과 반대로 상판을 제거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착즙이 된 재료를 꺼내주시고, 다음으로 합판을 또 꺼내줍니다. 다음으로는 타국망, 이 타국망도 꺼내주십니다. 이렇게 타국망도 꺼내준 다음에는 지금 기존에 꺼냈던 상판, 합판, 타국망, 그리고 찌꺼기는 버리시면 되고, 이 세 가지 이제 부품들은 이제 별도의 세척장에서 세척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척을 하실 때는 이게 수세미 사용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뭐 수세미를 좀 거친 수세미를 사용을 하셔야 얘가 좀 세척이 잘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주방세제를 사용하기가 싫어서 천연세제만 사용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뭐 철수세미 사용하시는 게 조금 껄끄러워서 다른 이제 수세미를 사용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깨끗하게 사용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만 철수세미를 너무 이제 박박 닦으시면 그 스크래치가 나는데 그 틈 사이로 이런 재료가 조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닦아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작업 후에 바로 닦아야 아무래도 잘 닦입니다. 쉽게 닦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닦는 게 귀찮아서 뭐 그 다음날 닦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기보다는 제품을 깨끗하게 오래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작업 후에 바로바로 세척 공정까지 연달아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있는 구성품들을 다 꺼내신 다음에는 이제 탄기 내부로 세척을 하셔야 되는데, 탄기 내부 같은 경우는 청소 밸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물을 뿌려가면서 닦아주시면 돼요. 물을 뿌리면서 소를 이용해서 혹은 주방 세제와 함께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기 내부를 세척하신 뒤에는 청소 밸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송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안에 있는 청소물을 이제 빼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모든 청소를 마친 뒤에는 다시 처음부터 타국망을 넣어주시고 합판을 조립을 해주시고 손잡이를 하나 걸쳐둔 다음에 하나나 두 개 정도 걸쳐둔 다음에 탄기 뚜껑을 살짝 이렇게 열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판을 넣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상판과 합판을 포개놨을 때 아무래도 습이 차거나 건조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판은 따로 보관해서 건조를 하셨다가 완전히 마른 다음에 넣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달였던 재료의 뭐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을 환기도 하고 또 안에 있는 습을 말리기도 하는 이런 건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까지 마친 뒤에 반드시 뚜껑을 이렇게 걸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 코스모스 660 초고속 진공저온 추출기의 압력 방식으로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압력으로 가공하는 것은 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이 압력은 우리가 이제 안전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압력 게이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압력이 없는지 이 상태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탄기 자체가 대부분 이제 열로서 가공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장갑을 착용하시는 게 좋고, 면장갑보다는 면장갑 위에 고무장갑까지 착용을 해주셔서 이 뜨거운 물이 장갑에 닿아서 스며들지 않게끔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압력 방식을 설명드리는 걸로 마치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 코스모스 660 제품을 이용해서 무압력 순환 방식으로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 이 코스모스 660의 무압력 방식, 이 가공 원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무압력 방식 가공을 업로드를 했을 때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